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 견우가 용산구 남영동에 사시는 35세 여자 선생님 사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2년 전부터 목과 양어깨 통증이 있으셨고요. 목과 어깨 결림이 더 심해지면 두통이 더 심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가끔씩 술을 마시면 극심한 두통이 있고 대학병원 MRI상 승모근, 사각근, 능형근의 근막 통증 증후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목과 어깨, 가슴, 등, 허리, 다리에도 근막 통증 증후이 있어서 일상생활이 매우 힘드신 상황이셨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을 하고 계셨고요. 하루 종일 학생들에게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셨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수업 자료 준비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고 별다른 취미는 없었지만 쉬는 날에도 수업 준비에 늘 바쁘셨다고 합니다. 저간의 사정을 볼 때 근막 통증을 유발한 원인으로는 업무 지향적인 성격과 잘못된 자세, 주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막 통증 증후의 원인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있는데 외부적 요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 외에 과로, 과음, 불면, 외상, 불규칙한 생활습관, 외부 자극에 대한 과민 반응, 예를 들어서 겨울철 추운 날씨 등에 해당됩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지나친 자기 통제나 자기 절제, 자기 억제,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우, 내성적인 성격, 지나친 자기 강박이나 몰두, 집요하면서 완벽주의적인 성격, 업무지향적인 성격, 목표지향적인 생활습관 등이 해당됩니다. 환자분에게 드린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면요. 첫 번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한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근막 통증 증후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자분은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으셨는데 커피를 일단 마시게 되면 수면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잠을 못 자게 되면 근막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근막 통증 증후인데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이라면 일단 커피 양 같은 걸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과음과 과로를 피한다. 환자분은 거의 가끔씩 술을 마신다고 하셨는데 근막 통증 증후 중에서 특히 술을 좋아하시는 애주가분들이 있으세요. 특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단 술을 먹게 되면 근막 통증이 한 3, 4일 뻐근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애주가라고 한다면 적절한 음주를 실천하는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아픈 부위를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않는다. 근막 통증 증후이라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아픈 부위를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않는 겁니다. 근육통과 비스무리한 통증이다 보니까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이다 보니까 자꾸 아픈 부위를 막 주먹으로 두드리고 폼롤로 비비고 마사지 해주시고 두두두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육통이라면 그런 일련의 행위가 근육이 잘 풀리는 걸 도와주지만 근막 통증은 달라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은 근막을 자극해서 더욱더 근막 통증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를 만지거나 마사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don't think,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그 위에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don't touch,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않는다. 그 부위를 만지거나 마사지하면 그 순간은 좋아요. 하지만 근막 통증이 더 심화될 수 있어요. 돈 체크 자꾸 확인해 보시죠. 괜찮은지 어떤지 확인해 보시는데 그런 행위를 하면서 나빠지기 때문에 don't think, don't touch, don't check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스마트폰에 책을 보지 않는다. 저희가 머리의 무게는 보통 4에서 5kg 정도 되는데요. 이 머리 1cm씩 기울일 때마다 떨어지는 머리를 잡기 위해서 경추나 승모근이 받아야 하는 압력이 2, 3kg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매 스마트폰 자세를 취하게 되면 머리 무게가 22, 3kg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떨어뜨리지 않으라고 경추나 승모근이 받아야 하는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목과 어깨에 근막 통증 증후이 있는 분이라면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스마트폰에 책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독서대를 사용해서 화면의 가운데가 내 눈높이로 해서 스마트폰이나 책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통증이나 스트레스, 이상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근막 통증이 더 심해져요. 그런 부위가 있으면 거기에 아이스팩을 10분에서 20분에 하루에 두세 번, 세네 번 하는 건 적극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주기적으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한다. 주기적인 가벼운 유산소로 가장 권하는 것은 하루에 한두 시간이면 빨리 걷기나 가벼운 조깅입니다. 그 자체로도 좋은 운동이지만
빨리 걷기나 가벼운 조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보는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현대인들 대부분 컴퓨터나 스마트폰 노출되면서 내려보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어요. 목과 어깨 근육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 교정을 위해서라도 하루에 한두 시간 빨리 걷기나 가벼운 조깅을 추천합니다. 일곱 번째,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일하기보다는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준다. 예를 들어서 뭐 보석 세공이라든가 현대 직장인들 계속 고정된 자세를 입게 되면 자세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근막 통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뭐 2, 30분에 한 번씩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온다든가 아니면 뭐 잠깐 일어났다가 앉는다든가 그게 힘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면 바로본 맥킨지 신전법이라도 한 번씩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여덟 번째, 무겁거나 힘쓰는 일을 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엎드리거나 누워서 돌아 누워서 혹은 화장실에서 책이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엎드리거나 누워서 돌아 누워서 화장실에서 책이나 스마트폰을 어떻게 될까요? 목과 건강, 어깨 건강이 되게 치명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목과 어깨에 근막 통증이 있는 분이라면 가급적 시선을 정면으로 하면서 내려보는 자세, 특히 엎드리거나 누워서 돌아 누워서 화장실에서 책이나 핸드폰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환자에게 적용한 치료 방법은요. 목과 어깨, 승모근, 사각근, 능형근을 풀어주면서 근막의 빠른 회복을 도와주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는 통증을 경감시키며 잘못된 자세와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하고 근막 주변의 기혈순환을 촉진시키며 원기를 끌어올려 근막의 정상 회복을 도와주면서 구조적 문제로 위한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고 심장열을 다스려 심신의 조화를 추구하는 전신적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환자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목, 어깨 등 곳곳에 퍼져있던 근막 통증 증후이지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근막 통증을 증후해서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화끈거림, 따끔거림, 서늘함, 쓰라림, 아림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새로운 치료에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